자, 그 화작 1강에서 일단 네, 안내문인데 산문적인 네, 해서 적용학습 1강 보면은 네, 안내문이네요. 그래서 안내문이고 요렇게 네, 산문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건 좀 컨퍼런스를 할까요? 네, 별표로 해서 네, 1, 3번 첫 번째 부분에서 네, 산문적인 진술의 내용이 오면요. 네, 산문적인 진술의 내용을 일단, 형식 단락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형식 단락 읽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식 단락은 뭐냐? 우리 그동안 했었던 것처럼 들여쓰기 부분에, 네, 들여쓰기 단위예요. 들여쓰기 단위로 번호를 매겨서 들여쓰기 단위로 네, 내용을 좀 분석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발표문, 발표, 강연, 네, 강연이 첫 번째 문제부터 세 번째 문제 사이에 랭킹 2위예요. 강연이. 그래서 발표, 강연, 그 다음에 연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아닌 글들이에요. 그래서 발표, 강연, 연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처럼 안내, 홍보, 네, 광고물도 나왔어요. 네, 안내, 홍보문 같은 이러한 산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화법 제재는 어떻게 한다? 형식 단락 독해하듯이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들여쓰기 부분에다가 번호를 매기세요. 안녕하세요. 1문단. 먼저 2문단. 그 다음에 네, 모형 중에서 하나를 들고 3문단. 화면을 가리키면서 4문단. 오늘 설명을 정리하면 5문단이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소주제 비슷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 먼저 좀 할까요? 자, 1문단은, 네, 1문단의 소주제를 정리하자면 설명할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단락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내용을, 예,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대상, 뉴런이라고 하는 설명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뉴런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네, 뉴런이 네, 마지막 문장에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억, 학습, 경험, 감정 등과 같은 고도의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해서 예,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의 소개와 네, 소개와 마지막 문장에서 나타난 네, 역할을 예, 뉴런에 대한 소개와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제를 먼저 좀 예, 체크하고 가자고요. 미리 알고 가고 물론 지문 독해도 하겠지만 좀 압축된 내용을 먼저 보고 우리 빠르게 익히자라는 거죠. 두 번째 문단 봅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는 네, 뉴런의 네, 종류와 뉴런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 해서 이제 보면 볼까요?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문단. 네, 중심화제가 뉴런이에요. 네, 신경단위죠. 네, 신경의 구성이 기본의 단위였던 뉴런.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뉴런의 구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화법이든 독서 제재든 간에, 이런 구조가 나왔다라고 하면 좀 복잡하다. 그 복잡한 걸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제발 좀. 우리 전공자 아니잖아. 전공자 아니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좀 부담이 들 거예요. 그리고 네, 4문단에서는 시냅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시냅스에서 뭐를 한다? 네, 시냅스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죠. 네, 시냅스에서의 신경 신호 전달. 네, 신호 전달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문제에서 또는 여기 이 소주제 외에 좀 더 추가적인 예, 정리로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네, 요약 제시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해서 뉴런과 전자회로의 유사점을 얘기하면서 네, 뉴런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뉴런의 네,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상생활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네, 연관해서 뉴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회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뉴런의 역할적인 부분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뉴런이 중심 화제가 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문단. 안녕하세요. 뇌과학관을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자, 일단 1문단에서 그죠? 네. 화법 적용 1강이 있죠? 네, 적용 1강 부분에서 자, 1문단 다시 한번 정리하고 1문단에서 처음에 나타나는 거는 거기 있는 뇌과학관인가요? 네, 밑줄 칩시다. 일단 이 설명이 또는 이 안내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그래서 담화, 구체적으로는 안내죠. 담화가 이루어지는 네, 장소에 해당이 됩니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지금 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트로라서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문장 환영합니다 해서 학생 여러분인가요? 해서 네, 학생 여러분에서 학생 네모칸 1강이니까 이제 좀 기초적인 컨셉을 잡고 가는 거죠. 이거는 네, 청자 또는 독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강연이니까 홍보니까 청자 또는 독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청자고요. 예상 독자 또는 예상 청자죠. 청자 또는 예상 독자. 저는 안내를 맡은 해설사 김땡땡입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네, 말하기 특징을 좀 기억해야 돼요. 1문단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담화라고 하죠. 담화를 하는 발화자라고 할까? 담화자보다 네, 발화자의 말하기 특징. 이번에 첫 번째 문제였죠. 네, 말하기 특징도 네, 반드시 네, 확인을 좀 해 두세요. 확인하기 요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자. 발화자가 어떤 말하기 특징을 갖고 있는지 체크합시다. 자, 그래서 네, 우리 과학과는 네, 뇌와 뉴런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 시간의 자료를 통해서 뉴런의 종류와 기능,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는 네,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부분이죠. 설명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정리해 봅시다. 설명한 내용이 뉴런의 종류와 기능, 뉴런의 종류와 기능. 아, 본론에서 이거 얘기하겠구나. 밑줄 치고 1번 들어가야 되죠. 뉴런의 종류와 기능. 다음 뉴런의 구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뉴런의 구조. 내가 새삼스럽게 정리한 게 아니라 이 지문에 이미 있어요. 뉴런의 구조. 밑줄 치고 2번. 그 다음에 시냅스에서의 신경 신호 전달. 네, 시냅스에서 그죠? 네, 시냅스에서의 신경 신호 전달. 신호 전달. 그래서 본론에서 다른 단락에서 차례차례 펼쳤습니다. 설명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할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특징은 뭐다? 네, 순차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전문적인 내용을 네, 이해하기 쉽게 물론 청중이죠. 네, 청중이라고 한번 붙여줄까? 네,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한다? 이해하기 쉽게 네, 나눠준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순서로 나눠준 거죠. 이해하기 쉽게 네, 나눔이라고 할게요. 뉴런이라고 하는 건 뇌과학적인 또는 뇌 구조적인 어떤 전문 용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 먼저 간단한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질문에다가 네모칸 쳐봅시다. 첫 번째 문단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그 발표자든 또는 안내를 하는 사람이든 강연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홍보를 하는 사람이든 뭐 연설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말하기 특징이 나타나죠. 질문. 자, 발화자의 말하기 특징 넘버 1. 질문의 형식을 띄고 있다. 말하기 특징 넘버 1이에요.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이 질문, 말하기 특징 첫 번째 이 질문이 말하기 특징이자 또 이걸 통해서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겠죠. 관심, 집중 효과가 있는 말하기입니다. 네, 수능을 비롯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도 말하기 특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청중의 관심 집중 효과, 말하기 특징 먼저 좀 할게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하는 부분이죠. 질문과 여기 하나 더, 좀 체크할까요? 하나 더 체크하면 대답을 듣고 하는 요 대답 부분도 네모칸 칩니다. 거의 다른 화법, 산문적인 글이 다 비슷해요. 대답을 듣는다라는 건 앞으로 기억해 둘까요?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서 대답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상호작용하고, 뇌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는 학생 여러분들의 짐작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대략 1조 개, 1조 개예요. 네. 그중 1000억 개 정도가 오늘 설명할 뉴런입니다. 그래서 뉴런, 다시 한번 네모칸 치면 되겠죠. 네. 중심 소재예요. 그래서 5번째는 뉴런, 중심 소재. 뉴런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요. 중심 소재라고 정리해 둡시다. 뉴런, 중심 소재 또는 중심 화재. 자, 이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인가요? 6번째는 정보를 주고받음이라고 써놓고요.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플러스 또 뭐가 있니? 네, 기억, 학습, 감정이죠. 네, 기억, 학습일까요? 네, 기억 플러스 학습 플러스 또 뭐가 있지? 하나가 더 있나? 네, 감정까지 있네요. 네, 감정이라고 하는 감정의 고도의 거기 밑줄 쳐야 되죠. 정신활동을 담당이죠. 네, 정신활동 담당까지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뉴런이다. 과학적으로 정신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얘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뉴런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뉴런의 역할. 그래서 소주제가 설명할 내용을 소개한 것, 요 가운데 1, 2, 3번에 썼던 설명할 내용, 화제를 제시한 거죠. 다음, 이렇게 해서 1문단 끝났고요. 마지막 문단으로 가보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마지막 문단은 이미 먼저 봤으니까 그냥 순차적으로 할게요. 자, 두 번째 2문단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문단. 먼저 하는 부분이죠. 자, 화면 앞에서라고 하네요. 자, 화면이라고 하는 건데, 시각자료 또는 매체자료를 활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화면 네모칸 칩니다. 문장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 단위로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모든 글이 다 그래요. 모든 글이 다 그래요. 화법에서 나오는 첫 번째 문단의 글은 이렇게 끊어서 볼 수 있다. 키워드로 끊어서 볼 수 있다. 자, 화면 네모칸 쳤습니까? 매체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매체 자료를 활용을 해서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할 내용이죠. 안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안내문이니까 자, 안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 자료를 보면 아마 청중들도 되게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청중의 이해를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의 이해를 쉽게 한다라는 이해 쉽게. 요것도 좀 정리해 둡시다. 화면 체크했고요. 뉴런은 신경세포를 이르는 말로 그리스어의 밧줄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유래 밑줄 쳐둘까요? 유래. 자, 뉴런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과 그 유래를 지금 체크하는 건데 이 뜻과 유래를 설명한다는 건 그만큼 네, 개념을 소개하는데 개념을 좀 쉽게 풀어주는 거죠. 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청중들이 뉴런이란 그 단어 자체를 잘 안 쓰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뜻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뉴런은 온몸의 기관들과 뇌를 연결하는 역할에서 세 번째, 연결하는 역할, 연결 동그라미 칩시다. 별표, 뉴런의 네, 핵심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 기능은 연결이에요. 연결. 온몸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금 화면에 제시된 것처럼 뉴런의 종류는 그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뉩니다. 에서 네 번째는 네, 기능에 따라 나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기능에 따라서 나뉩니다. 나님, 예, 기능, 나님 네모칸 쳐놓고요. 어떤 말하기, 어떤 진술 방식인가요? 분류겠죠. 분석이나 분류겠죠. 해서 네, 분류에 해당이 된다. 분류적인 진술 방식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네, 연합 뉴런으로 전달, 자, 감각기관의 신경세포를 수용해 연합 뉴런을 전달하는 감각 뉴런, 뇌와 척수를 구성하여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을 연결하는 연합 뉴런, 연합 뉴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근육과 같은 반응기로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운동 뉴런을 구분하는 것이죠. 분류. 여기 또 구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는 그 진술 자체대로 네, 구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뉜 부분에다가 별표 쳐놓고 자, 번호 매겨 둡시다. 번호 매겨 둡시다. 미주칙으로 첫 번째는 뭐다? 감각 뉴런. 그죠? 네, 연합 뉴런을 전달하는 감각 뉴런. 1번. 네, 감각 뉴런. 연합 뉴런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뉴런을 연결하는 연합 뉴런. 네, 연합 뉴런. 밑줄 치고 2번. 네, 편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전달하는 네, 운동 뉴런. 3개밖에 없나? 운동 뉴런. 네, 요 정도로 나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분류 또는 구분. 그렇죠? 네, 분류 또 그리고 이거 열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 열거법도 네, 사용되고 있어요. 쭉 열거해 준 거죠. 5번째. 매우 간단한 신경 신호의 전달에는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각각 한 개씩 관여하지만 복합적인 해서 간단한 신호 전달인가요? 네, 간단한 신호 전달은 몇 개가 작용한다고? 네, 각각 한 개씩 관여합니다. 각각 한 개가 관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한 것은 한 개예요. 한 개. 근데 이 한 개가 딱 하나가 아니라 네,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요것이 각각 하나씩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 6번째로 좀 나눠서 볼 건 네, 복합적인 신경 신호의 전달이죠. 다른 건 몰라더라도 네, 복합적인 네, 신호 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네, 복합에다가 일단 네모칸을 쳐야 되겠죠? 복합에다 네모칸 쳐는 거 이거는 네, 2개 이상의 네, 많은 수의 뉴런이 네, 관여합니다. 라고 해서 네, 각각 한 개죠. 이거는 많은 뉴런이 관여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각각 한 개인 요 부분이 좀 더 보기는 편하네요. 요렇게 각각 하나씩인데 복합적인 건 감각이 2개, 연합이 3개, 운동이 5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뉴런이 감각, 연합, 운동 뉴런이 다 관여가 된다라는 점 네, 정리해 둡시다. 다음에 이제 산문단으로 가지요. 네, 산문단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뉴런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뉴런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모형 중에서 하나를 들고 라고 하는 건데 자, 모형입니다. 뉴런의 구조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1번 들어가서 모형
네모칸 치고 이것은 네, 청중의 이해를 쉽게 하는 거죠. 청중의 이해를 쉽게 시키고자 모형도 들고 왔고 사전 준비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런이라고 하는 건데 네, 청중을 이해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역시 교보제 같은 네, 모형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매체 자료였어요. 여기는 매체 자료인데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 자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형 자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네, 모형 자료라고 써놓을게요. 네, 모형 자료를 네, 사용하는 부분은 좀 독특하네요. 네, 모형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자, 이 뉴런의 구조를 모형에서 보는 것처럼 뉴런은 가지돌기. 자, 뉴런의 구조로 갈게요. 그래서 예, 미리 써놓고 시작합시다.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네, 첫 번째 뭡니까?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뉴런의 구조는 네, 세 부분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거기 본 것처럼 네, 가지돌기. 오케이, 가지돌기. 그다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거죠. 신경세포체. 이거 분명히 뭔가 설명이 더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 좀 비워놨어요. 근데 끝에 걸렸네. 다음 세 번째는 네, 축삭돌기네요. 네, 축삭돌기. 뭔지 몰라. 구조죠. 아무튼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모형 왼쪽 부분이 바로 가지돌기 중간에서 모형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가지돌기는 신경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이며 가지돌기는 신호 받아들임이에요. 다음에 신경세포체는 그죠? 네, 신경에서 받아들이며, 네, 축삭돌기는 내부의 신호를 다른 뉴런에 전달하는 부분입니다. 축삭돌기는 다른 뉴런에, 네, 전달하는 거네요. 순서를 좀 바꿔서 설명을 했네. 신경세포체가 중요한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뉴런이 이어지면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데, 외부의 신호는 가지돌기를 통해 수용되면서 축삭돌기를 거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로 전달됩니다. 아, 가지돌기로 전달이 되는구나. 즉 여기에서 요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처럼 뉴런들이 이어질 때 축삭돌기와 가지돌기를 만나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는 건너편 화면을 보면서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빠졌지? 신경세포체가 좀 빠졌네? 여기서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 안 하고 넘어가지? 신경세포체가 없네요. 신경세포체가 시냅스인가? 그죠? 네,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시냅스인지 아직 우리를 잘 모르겠어.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좀 쓸게요. 네, 그래서 일단 4번으로 해놓고 얘가 신경세포체가 시냅스인지 아닌지 뒤를 보고 판단해야 돼. 이럴 때는. 그래서 네, 똑같이 4번. 네, 시냅스.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선입견은 갖지 맙시다. 시냅스. 설명하고 있네요. 자,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는 잠깐 시냅스가 여기가 잘릴 수도 있나? 그래서 밑으로 한번 다시 쓸게요. 네. 4번. 네, 시냅스. 여기에다가 써야 되겠죠. 네, 시냅스. 그러게, 네, 신경세포체라는 말은 더 설명이 없네. 네, 요런 걸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차분히 하게 되면.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시냅스에서 신경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 밑줄. 아, 화면에서 애니메이션을 활용하고 있네요. 축삭돌기에서 왼쪽 가지돌기로 조그마한 원처럼 어쩌고저쩌고해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삭돌기와 가지돌기 사이는 틈새가 있는데, 자, 틈새 네모칸 시냅스 밑줄 쳐두고요. 여기도 또 지워야 되겠네.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3문단에 이어서 이젠 4문단이네요. 4문단에서 아, 틈새가 시냅스였어. 예, 그런 느낌을 가지면 되겠네요. 자, 4문단에서
4문단에서 첫 번째, 네, 틈새 이퀄, 네, 시냅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틈새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네, 어디에 틈새가 있는 거지? 자, 축색돌기에서 왼쪽에 가지돌기 조그만 원처럼 보이는, 그래서 여기죠. 네, 축색돌기. 앞에서도 있었어요. 요거는, 네, 축색돌기에서 중간 설명들, 예, 가지돌기 사이에, 네, 여기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틈새가 요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돌기가 요렇게 돼 있죠. 축가, 요렇게 되는 거죠. 축가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것. 요게 바로 뭐다? 요게 바로 시냅스. 반복되지만 구조적으로 한번 다시 해본 거죠. 시냅스. 그래서 이 간격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라고 해서 여기서 또 두 번째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네, 물음표 부분이죠. 네, 거기다 다이아몬드 쳐서 앞부분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청중과 상호 소통을 했는데 요거 관심을 유도하거나 여기도 비슷하겠지요. 질문을 통해서 네, 관심을 계속 유도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처럼 계속 질문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개념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끔 하는 것이 삼파술, 네, 삼파술적인 질문이네요. 자, 주의를 끌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의 대답을 듣고, 네, 학생의 대답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청중과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대답은, 네, 상호작용, 네, 이제는 밑줄로 합시다. 반복이지만, 네,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네, 상호작용을 하고, 플러스, 네, 자신의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안내를 이어가기 전에, 네, 확인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대답. 시냅스의 간격은 약 20mm 정도입니다. 여기에다 써놓을까요? 틈새가 20mm야, 나노미터요. 나노미터죠? 20나노미터, NM이에요, NM. 20나노미터. 우리 맨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1나노는 10억 분의 1. 대략 성인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 자, 거기서 봅니까? 몇억 분의 1, 몇 분의 1 해서 네 번째는 거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네요. 네, 수치 표현이 있죠. 네, 수치 표현을 통해서 얼마큼 작은가라고 하는 거를 효과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10억 분의 1. 그죠? 네, 10만 분의 1. 자, 수치를 제시하면서 결국은 네, 수치 표현을 통해서 뉴런이 시냅스의 네, 시냅스가 네, 굉장히 자금을 알려주는 거죠. 네, 자금을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이럴 땐 고를 수밖에 없지 뭐 전공자도 아니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 네에서 뉴런은 우리 몸 안에 정보를 수신 처리 저장을 합니다.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이네요. 고급 빠졌네요. 자, 해서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확산된다. 신경 전달 물질, 네, 확산, 네, 퍼져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쭉 밑줄 쳐놓고요. 별표 쳐놓고요. 어디에다 연결? 시냅스에다가 여기 있었죠. 네, 시냅스에다 화살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시냅스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네요. 따라서 이제 수신 처리 저장 제어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와 같이 시냅스에 문제가 생기면 기억, 공간 지각, 학습 능력 등 인지 능력의 장애죠. 시냅스의 문제는 네, 6번째인가요? 시냅스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네, 이퀄 뭐가 된다? 거기 인지 능력의 장애, 밑줄 쳐서 연결하면 돼요. 나는 강의를 위해서 쓴 거지만 여러분들 밑줄 쳐서 연결. 신경 신호 전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신경세포체가 시냅스인가요? 이거를 좀 해소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다음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정리하자면 해서 5문단 요 밑으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5문단으로 가면 네, 정리하자면 하는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네모칸 칩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안내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안내를 마무리하는 방식이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구나. 요약 정리 방식으로 해주고 있다. 뉴런은 가지돌기,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냅스라는 구조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하는 신경세포라 할 수 있습니다. 뇌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자, 두 번째는 뉴런인가요? 자, 뉴런. 정리해주고 있는데, 뉴런은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용하거나 필요한 기관으로 전달. 외부 정보를 수용인가요? 네, 밑줄 쳐야 되겠네.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용하거나 또는 네, 전달하는 거죠. 더 압축해서 보자면 네, 수용과 전달의 역할을 한다. 수용과 전달의 역할을 한다. 요게 핵심 포인트죠. 그 다음에 전자회로인가요? 네, 여기만 좀 지워서. 자, 전자회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청중들이라든가 예상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 네, 전자회로 밑줄 치고 네, 예시죠. 유추적 예시를 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자회로와 유사한 역할에서 요거는 유추적 설명을 하려는 유추적 설명의 예시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도 이 말을 알아듣거나 더 알아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전자회로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 두 가지가 발견되죠. 신경세포체에 대한 이것이 시냅스인지 또는 다른 거인지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 전자회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예시가. 네, 그런 단점은 있네요. 뉴런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전자회로는 뉴런의 역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죠. 네, 예시였는데, 네, 설명을 위해서, 네, 제시된 겁니다. 근데 잘 이해가 되나? 전자회로 갖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네, 추론의 대상이죠. 유추의 대상이고, 이외에도 많은 전시물들이 있으니, 전자회로는 어쩌면 볼 수도 있나요? 궁금한 질문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을 제시한, 뉴런의 역할을 유추적으로 설명하는 요 대상을 제시를 했는데, 전자회로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기는 하네. 그래서, 네, 일상적인 소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일상적인 소재로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한다. 다시 한번 일상적인 네, 소재와 일상적 소재와 연관지어 설명을 했다. 이렇게 정리도 가능합니다. 1강 마무리.